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고 장기표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은 김건희 여사가 국립암센터를 방문했을 때 고 장기표 선생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 장기표 선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또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30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장기표 선생이 입원하고 있던 국립암센터 찾아서 1시간가량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통일 아젠다는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부들이 계속 가져가야 하고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장기표 선생은 김건희 여사에게 얼른 나와서 영부인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는 그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틀 있다가 지난 22일 새벽 별세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기표 선생에 대해서 고인이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 그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이렇게 애도했다고 합니다. 자, 장기표 선생이 지금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고 소중히 가슴에 간직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슴에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통일입니다. 통일. 장기표 선생이 지지한다는 지난 광복절 8.15 독트린 내용 제가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 연설을 했는데요. 당시 아시는 것처럼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는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이종창 광복회장의 그 난동으로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민주당, 조국당 등 야당 세력들은 100번 기념관으로 가서 기념식을 하고, 국민의힘이나 이쪽 기존에 전통적으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대통령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참 이거 안타깝게 없는 그 현장이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3대 비전을 제시했어요. 3대 비전. 통일을 위한 3대 비전. 이 윤석열 정권의 통일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3가지인데요. 자주, 평화, 민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유와 인권을 더 추가한 겁니다. 자, 그래서 3대 비전이 뭐냐?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통일하겠다.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 번째,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게 3대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3대 전략이 천명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두 번째,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세 번째,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상당히 글로벌하고 현실적이죠. 이 3대 전략 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BBC 코리아에서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3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인 가치관과 역량, 가치관과 역량 배양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가짜뉴스 사이비 지식인은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진실의 힘을 가지고 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을 악용하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게 지금 가짜뉴스 만드는 세력들 여러분들 뻔히 아시죠? 괴담 만들어내는 세력이 누군지 뻔히 아시죠?
가짜 뉴스 만들어서 정치권에 유통시키고 그게 퍼지고 확산이 되어서 마치 실체적 진실인 것처럼 부풀려서 윤석열 정권 탄핵하려고 하는 그 세력 어딘지 아시죠?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여기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보를 접하고 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 이 말은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대북 확성기 가동 또한 활성하겠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하고 북한 자유인권 펀드를 조성해서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과제로 국제적 지지 확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겠다.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8.15 독트린에 대해서 돌아가신 고 장기표 선생은 적극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뿐 아니라 이 다음에 또 새로 선출되는 정부도 대한민국 통일의 어떤 한 가닥 희망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참 고 장기표 선생은 생전에는 노동운동 현장에서 또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자신을 다 바쳐가면서 좀 헌신한 인물로서 많은 분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제 발인을 하루 앞둔 이 돌아가신 이 상중에도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하고 또 그의 그 시대 정신을 정말 추념하고 또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하면요. 통일하지 말자라고 했던 임종석 자유통일당이 고발했죠. 오늘 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여당 시의원 서울시 이종배 시의원이 임종석을 또 고발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했느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헌법 제3조와 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인 발상을 발언했다. 임종석이. 김정은의 두 개의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다.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 존립이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다고 하네요. 임종석의 최근 발언은 더 위험한 건 그겁니다. 만약에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다른 별개의 나라로 가버리면 법적 지위가 북한에 만약에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대한민국 국군이 평양에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왜? 서로 다른 나라니까. 침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헌법적인 가치가 존중이 된다면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서 김정은 지도부가 붕괴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평양에 순순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의 이 발언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발언이었을까? 중국 인민해방군이 평양을 점령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자는 발언인가? 아니면 김정은을 위해서 끝까지 수령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발언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고 장기표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손에 놓지 않았던 그 한 가닥 희망,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통일, 이 염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마지막 유언이 됐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장기표 선생이 말씀하신 이 내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한 마지막 유언이 잘 실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